작년 말 정부는 병원의 경영 개선과 의료 서비스 발전 방안을 포함한 4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병원이 영리 자회사를 설립해 수익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고 법인 약국, 원격 진료에 대한 규제도 풀겠다는 내용은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결국 의료행위가 상업화되고 의료비 상승과 건강보험 체계의 파괴로 이어진 건 아니냐는 우려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의료체계 왜곡을 막기 위해 총파업을 결의하는 등 강경한 투쟁을 예고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해 의료민영화 정책의 실상을 알리는 대국민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불법 파업과 진료 거부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며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의사협회와 정부 간 협의체가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협의점은 찾지 못한 상황. 공공의료를 해주는 과연 병원도 살리고 국민도 살리는 길인가? 단지 대기업이 돈을 버는 또 다른 수단일 뿐인가? 의료계는 정부의 새 정책이 의료 민영화를 부를 거라며 반발하고 있고 정부는 의료 민영화는 절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10여 년 만에 의사들의 집단적인 반발, 인터넷 등에선 맹장 수술비만 1,000만 원에 달할 거라는 등 각종 괴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 의료나 병원의 부대사업 자회사 허용은 건강보험을 민간보험으로 바꾸거나 병원이 진료비를 마음대로 올리는 영리병원도 아니어서 의료 민영화는 아닙니다. 의료 등의 의료 정책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정부와 의사단체가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해 합의점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오전 서울 정동의 한 음식점에서 협의체 준비 모임을 갖고 협의체의 명칭과 안건 등을 논의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대폭 후퇴했습니다. 입법이 예고되자 의협 내부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어 다음 달 3일 총파업이 실현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오는 3월 3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강행할지 여부를 두고 내일부터 의사협회 전체 회원들이 총투표를 벌일 예정이어서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금 전인 오후 3시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 찬반 여부에 대한 투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 파업 찬성률이 77%에 달했는데요. 조금 전인 오후 3시 총파업 여부에 대한 찬반 투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총 48,900여 명이 투표에 참가해 77%인 37,000여 명이 파업에 찬성했습니다. 찬성률이 과반수를 넘어섬에 따라 의사협회는 오는 10일부터 집단 휴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예고했던 대로 오늘 집단 휴진에 돌입합니다. 동네 병원과 일부 전공의가 이번 휴진에 참여하는데요. 의료계가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발하며 오늘 하루 집단 휴진에 들어갑니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14년 만의 파업입니다. 의사들이 왜 이렇게 직업윤리에 어긋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는가? 잘못된 의료제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집단 휴진에는 동네 의원 외에 대학병원 전공의들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당초 휴진에 소극적이었던 전공의들도 정부의 강경 대응 때문에 태도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엄정한 법 집행으로 불법 행위에는 불이익이 따른다는 것을 확실히 알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는 24일부터 2차 집단 휴진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가 어젯밤 정부와 마라톤 협상을 벌였습니다. 원격 진료 등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걸로 알려졌는데요. 회원들이 이 협상안을 받아들이면 일단 집단 휴진은 취소됩니다. 오늘 논의가 잘 마무리되어 의료계와 정부가 신뢰를 되찾고 협력하여 의료제도와 건강보험제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와의 협상 결과를 수용하고 24일로 예고했던 2차 집단 휴진을 유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면요. 잠정 합의를 수용하겠다는 의견이 62%로 나타났고요. 집단 휴진하겠다는 의견은 37.84%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2차 집단 휴진이 철회되면서 의료 공백은 일단 피할 수 있게 됐지만 건보 수가 인상 등 쟁점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